안녕하세요. 감성 전달자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요. 바로 밥 프록터 부의 확신입니다. 론다 번의 시크릿을 보신 분들이라면 시크릿 속 첫 번째 주인공인 밥 프록터에 대해서는 다들 아실 것 같은데요. 끌어당김의 법칙을 적용해 보지만 왠지 뜬구름 같은 이야기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에게는 이 부의 확신이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밥 프록터는 끌어당김의 법칙보다 더 근본적인 법칙이 진동의 법칙이라 말하며 생각이 곧 주파수임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잠재의식을 변화시키는 무의식의 습관, 패러다임에 관한 실질적인 조언이 쉽고 자세하게 담겨 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책 속 일부를 읽어드릴게요. 운명을 지배하는 무의식의 습관, 패러다임. 단순히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만으로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다. 그런 건 환상일 뿐이다. 우리에게는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하다. 패러다임은 우리의 잠재의식 속에 새겨진 수많은 아이디어로 흔히 습관이라고 알려져 있다. 즉, 패러다임은 잠재의식에 새겨진 수많은 습관이다. 습관은 의식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저절로 나오는 생각을 말한다. 매일 우리는 수많은 행동을 하지만 대부분은 의식하지 않고 기계적으로 움직인다. 차를 운전하는 것도 그런 예다. 운전을 하기 위해 일부러 생각할 필요는 없다. 이미 그렇게 프로그래밍 됐기 때문이다. 아침에 일어나서 2-3시간 동안 자신이 하는 행동을 객관적으로 관찰해 보면 그런 행동들로는 우리가 열망하는 성공을 거둘 수 없음을 깨달을 것이다. 그리고 스스로 이렇게 물어보게 된다. 내가 왜 이런 식으로 행동하는 거지? 우리는 매일 똑같은 행동을 하는데 이는 그렇게 하도록 프로그래밍 되었기 때문이다. 지금의 모습대로 살도록 아주 오래전에 프로그래밍 되었다. 말하자면 우리는 이미 태어나기 전부터 유전적으로 프로그래밍 되었기 때문에 친척들과 닮은 꼴을 하고 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여러 세대를 거슬러 올라가는 유전자 풀의 집합체다. 유전자는 우리를 제어하며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제어한다. 한 사람의 패러다임은 학교에서 배운 것과는 상관이 없다. 애초에 형편없는 패러다임을 가진 사람이라면 제 아무리 뛰어난 교육을 받더라도 실패하고 만다. 훌륭한 교육이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가장 먼저 패러다임이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이해해야 한다. 그 다음에는 이것이 어떻게 변하는지 알아야 한다. 인간만이 가진 6가지 위대한 지적 능력. 기억, 관점, 의지, 판단, 상상, 직관. 이 6가지 경이로운 지적 능력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고 있는가? 지금은 세상을 떠났지만 전 세계적으로 존경받는 심리학자 웨인 다이어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다. 당신이 뭔가를 바라보는 방식을 바꾼다면 바라보는 대상이 바뀔 것이다. 관점을 바꾸면 세상을 바꿀 수 있다. 우리는 완벽한 기억력과 완벽한 직관을 타고났다. 우리에게 있는 지적 능력은 완벽하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하고 개발은커녕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도 배워본 적이 없다. 상상은 그저 우리가 가지고 노는 대상이 아니다. 우리가 보는 모든 것, 우리를 둘러싼 세계는 상상 속에서 가장 처음 만들어지며 그 후 물리적인 결과로 바뀐다. 세상은 법칙에 따라 움직인다. 미국의 로켓공학자 베르너 폰 브라운이 이를 정확하게 표현했다. 존 케네디가 폰 브라운에게 사람을 달로 실어 보냈다가 안전하게 지구로 데려올 수 있는 로켓을 만들려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라고 묻자 그는 이렇게 답했다. 해내겠다는 의지입니다.
의지는 인간의 고차원적인 능력 가운데 하나로 외부의 모든 방해를 배제하고 마음속 화면에 하나의 생각만 띄워놓을 수 있게 해준다. 하나의 생각에 집중할 때 그 생각은 형태로 바뀐다. 앤드류 카네기가 깨달았던 것처럼 마음속으로 품은 생각이나 두드러지는 생각, 두려움이나 숭배의 대상이 되는 생각은 우리가 접근하기에 쉽고 편한 형태로 모습을 갖춰 시시각각 나타나기 시작한다. 우주의 제1법칙 가운데 하나는 에너지가 영원히 변화한다는 것이다. 에너지는 한 형태에서 다른 형태로 변화하고 다시 그 형태에서 빠져나오기를 영원히 반복한다. 원하는 세계에 생각의 주파수를 맞춰라. 우리는 법칙에 따라 산다. 대부분 사람은 이 법칙을 이해하지 못하기에 인생의 많은 시간 동안 조화를 이루며 살지 못한다. 법칙을 이해하고 우리의 삶이 그 법칙과 조화를 이루도록 끌어갈 때 상황은 올바른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한다. 시인 랠프 월도 에머슨은 인과의 법칙이야말로 법칙 중의 법칙이라고 했다. 우리는 뿌린 대로 거둔다. 큰 호의를 베풀면 큰 보답을 받는다. 우리가 그 법칙과 조화를 이루었기 때문이다. 론다 번의 시크릿이 출간됐을 때 이 책은 큰 도움이 되면서도 많은 사람을 혼란에 빠뜨리기도 했다. 이들은 끌어당김의 법칙을 믿는다. 어떤 일에 대해 생각하면 그 일을 끌어당길 수 있다는 법칙이다. 하지만 끌어당김의 법칙을 이야기하는 사람 대부분은 진정으로 이 법칙을 이해하지 못한다. 끌어당김의 법칙은 부차적인 법칙일 뿐 근본적인 법칙은 진동의 법칙이다. 진동의 법칙은 모든 것이 움직이며 그 무엇도 멈춰있지 않다는 사실에 바탕을 둔다. 우리는 감정의 바다 한가운데에서 살며 자신의 주파수에 맞춰 생각한다. 생각은 에너지다. 우리의 생각이 만들어내는 주파수는 우리가 무엇을 끌어당길 것인지 지시한다. 주파수는 우리가 위치한 진동을 제어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우리와 조화를 이룰 수 없는 대상은 끌어당길 수 없다. 어느 한 사람이 가난하다면, 즉, 지금 돈이 없고 이전에도 부를 쌓아본 적이 없으면서 단순히 부자가 되리라고 생각한다면 앞으로도 그는 가난한 상태에 머물 수밖에 없다. 이 사람은 가난의 진동 속에 있다. 그 사실을 이해하고 주파수를 바꿔야만 다른 세계로 접어들고 다른 게임을 하게 된다. 생각은 심은 대로 자란다. 당신의 패러다임에 따라 작동하는 잠재의식은 활짝 열려 있어서 주변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을 곧바로 받아들인다. 잠재의식은 완전히 연역적이다. 그 무엇도 스스로 만들어낼 능력이 없고 도덕관념도 없다. 잠재의식은 땅과 같다. 그 속에 무엇을 심든 전혀 상관하지 않는다. 얼 나이팅게일이 가장 낯선 비밀을 통해 표현했듯 우리는 땅에 옥수수를 심을 수도 있고 바로 곁에 독초인 까마중을 심을 수도 있다. 옥수수든 까마중이든 둘 다 땅에서 아주 풍성하게 자라날 것이다. 잠재의식도 마찬가지다. 그 속에 무엇을 심든 자라날 것이다. 땅이 그렇듯 잠재의식도 그저 받아들이고 키울 뿐 무엇이 좋고 나쁜지는 판단하지 않는다. 그리고 잠재의식에 심긴 생각은 행동으로 고스란히 드러난다. 우리는 수도 없이 많은 강의에 참석해서 어떻게 살고 싶은지, 어디서 살고 싶은지, 무엇을 하고 싶은지, 누구와 어울리고 싶은지 쓰곤 한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세세한 구석까지 모두 써보면 하나의 그림이 완성된다. 대부분 사람은 보통 여기서 끝낸다. 그러나 상상과 판단이라는 능력으로
아무리 멋진 그림을 그려냈어도 반복 없이는 잠재의식이 될 수 없다. 오직 반복을 통해서만 그림에 담긴 생각을 잠재의식 속에 심을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생각을 쓰고 또 써야 한다. 매일 아침 나는 문장 9개를 쓰고 녹음하는 일을 3번씩 반복한다. 그리고 이것을 동업자인 샌디 갤러거에게 보내는데 샌디도 똑같이 한다. 우리가 서로 같은 생각을 공유한다는 의미다. 이런 반복과 공유를 통해 우리는 사업을 바라보는 방식과 이루고 싶은 목표, 즉 비전을 강화한다. 우리는 이런 의식을 계속 이어갈 것이다. 그렇게 회사를 꾸려가며 우리가 살고 싶은 세상을 만들어 나갈 것이다. 이것이 바로 지금 해야 할 일이다. 글을 쓰자. 글을 쓰면 생각을 하게 되고 생각을 하면 그림을 그릴 수 있다. 상상력을 발휘해 머릿속에 그림을 그리고 말과 글로 그림에 색을 입혀 아름다운 작품으로 완성하자. 언젠가 한 미술가에게 어떻게 그토록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어낼 수 있었는지 물었는데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 저는 꿈속에서 그림을 그립니다. 그리고 꿈을 그림으로 그리죠. 바로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다. 그림을 그리는 꿈을 꾸고 꿈을 그림으로 그리는 일. 이런 비전을 몇 번이고 반복해서 쓰는 것은 잠재의식을 통해 보편적 지성에 심는 것이다. 이 보편적 지성은 법칙대로 작용한다. 이것은 당신이 아프리카 한가운데에 있든지 시카고 한복판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 상관없이 모두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법칙 중에 법칙이다. 당신이 원하는 생각을 지속 반복적으로 잠재의식 속에 깊숙이 새겨 넣으면 이 생각은 법칙에 따라 반드시 당신을 통해 드러나게 되어 있다. 원하는 생각을 지속적으로 의식에서 반복해서 잠재의식에 새기는 사이에 당신은 다른 행동을 할 수밖에 없고 그 행동은 반드시 다른 결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목표는 이루기 힘든 것이어야 한다. 한편 우리는 잘못된 방향으로 상황을 풀어나가곤 한다. 그 배경에는 잘못된 목표가 있다. 나는 목표를 A형, B형, C형으로 분류한다. A형 목표는 이미 얻는 법을 알고 있는 목표다. 그러나 목표는 얻는 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얻는 것은 그저 부산물에 지나지 않는다. 목표는 성장을 위한 것이다. 목표는 우리 내면에 잠들어 있는 놀라운 힘을 끌어올릴 수 있게 해준다. 언젠가 세미나에서 어떤 사람에게 물었다. 당신의 목표는 무엇인가요? 저는 새 차를 가지고 싶어요. 그 사람이 말했다. 나는 다시 물었다. 어떤 차를 원하나요? 폰티악이요. 지금은 무슨 차를 몰고 있죠? 폰티악이요. 아, 그렇군요. 그 차는 연식이 얼마인가요? 4년 됐어요. 그럼 그 차를 소유한 지는 얼마나 되었나요? 4년이요. 그렇다면 4년 전 새 폰티악 차를 샀다는 거네요. 맞나요? 네. 그렇다면 그건 좋은 목표가 아니에요. 이미 당신은 어떻게 새 폰티악을 가질 수 있는지 알고 있어요. 빵을 사려고 가게에 가는 것은 목표가 아니에요. 뭐 그래도 계속 빵을 사러 가겠지만요. 하지만 그 행동에는 더 나아질 수 있는 성장이랄 게 없죠. 한편 B형 목표는 자신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목표다. 이 사람이 제게 빚을 갚았어요. 그리고 이렇게 저렇게 일이 진행되면 제가 세운 목표를 달성할 수 있어요. 라는 식이다. 즉, B형 목표는 어떻게 그 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지 아는 것이다. 상황과 환경, 조건이 특정한 방향으로 이루어지면 달성할 수 있는 목표다. 이와 달리 C형 목표는 어떻게 이룰 수 있는지 도무지 알 수 없는 것이다.
명확하지 않고 이전에 해봤던 그 무엇과도 다르지만 당신이 분명 원하는 것이다. 내가 원하는 집이고 내가 원하는 직업이다. 내가 원하는 사업이고 내가 원하는 업적이다. 그렇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알지 못한다. 돈도 없고 시간도 없고 현실로 이룰 수단도 없다. 하지만 당신은 원한다. 바로 이 사실이 목표를 이루기 위한 유일하고 진정한 전제 조건이다. 즉, 당신이 진정으로 원해야 한다. 무언가를 원한다는 것은 인간이라는 존재의 본질, 즉, 내 안의 완벽성에서 비롯된다. 내 안에 완벽하고 영적인 DNA가 동기를 부여하고 진정으로 원한다고 스스로를 밀어붙이는 것이다. 앤드류 카네기가 말했듯 마음속에 품은 생각은 두려운 것이든 숭배하는 것이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가장 편안하고 적절한 형태를 곧장 갖추기 시작한다. 나는 어떻게 실현할 수 있을지 모르면서도 노트에 이렇게 썼다. 나는 세계 곳곳에서 운영되는 회사를 만들 것이다. 지금 나는 전 세계 89개국에서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텔레비전 방송국을 세웠고 전 세계에 방송을 할 수도 있다. 세미나를 생중계하면 119개국까지 연결된다. 1973년에 마음속으로 상상한 그림이 정말로 현실이 되었다. 지금 나는 약 3,000명의 컨설턴트와 함께 일하고 있고 이제 그 수가 10만 명이 되기를 원한다. 아직 목표에 도달하려면 멀었지만 지금 나는 마치 이뤄낸 듯 행동한다. 내 의식 속에서는 이미 이뤘기 때문이다. C형 목표를 가지면 예전에 가보지 못했던 곳으로 갈 수 있다. 스티브 잡스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다. 앞만 내다보면서는 점을 이을 수 없다. 뒤를 돌아봐야만 점을 이을 수 있다. 우리는 지금 있는 자리까지 어떻게 왔는지 되돌아볼 수 있지만 우리의 시선이 향하고 있는 곳으로 어떻게 갈지는 볼 수 없다. 하지만 마음속에 그림을 품고 감정적으로 계속 이입할 때 그 방법은 저절로 모습을 드러낸다. 일단 상상의 왕국을 그리고 올바르게 확장하도록 하자. 그러면 모든 것이 당신에게 주어지고 필요한 모든 것을 끌어당길 수 있다. 일단 그림만 그린다면 필요한 모든 것은 당신이 필요로 하는 바로 그 순간에 찾아올 것이다.